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이번에 할 비주얼 로봇 게임은 바로 이번에 투표를 했었죠. 네, 커뮤니티에서 이제 루시, 그녀가 바라던 것이 1등이 되어가지고 네, 이번 게임은 이걸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이번에도 재밌게 해볼게요. 어디 보자. 키가 이렇게네. 근데 뭐 비노벨 게임 뭐 키야 뭐. 로봇 3원칙 제1원칙 로봇은 인간을 해치면 안 될 뿐더러 다치게 방치해서도 안 된다. 제2원칙 제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3원칙 제1원칙과 제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그렇대요. 10월 12일 주인공. 잠깐만. 하하, 일단은 재밌어 보여요. 시끄러워. 뭐야.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싶다. 시리도록 눈부신 길거리를 지나가다 돌연 그런 생각을 품었다. 울긋불긋한 전광판과 눈을 자극하는 네온 사인, 패널 곳곳에 덕지덕지 눌러붙은 3D 홀로그램, 귀를 찌르는 각종 음향, 그것들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린다. 바로 주저앉아 쉬고 싶어진다. 자칭 IT 강국 코리아. 뭐야. 나라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수식어에 발맞춰 온통 최첨단 기술로 점철되어 버린 주변 환경. 정신을 차려보면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다. 자연 친화적인 성향을 가진 나와는 당연히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싶다. 눈을 감아버리고 싶대요. 눈을 감았다 떠도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다. 오늘따라 광원 영상의 불빛이 유달리 눈부시게만 느껴진다. 그다지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같다. 빈혈기가 있는 걸지도 모른다. 그래서 외진 길을 택하기로 한다. 요란스러운 색상이 주변을 침범하지 않는 곳, 나만의 지름길을 통해 집에 돌아가기로 한다. 드디어. 뭐야. 드디어 조용해졌다는데. 번화가를 빠져나와 가까스로 해방의 한숨을 내쉰다. 다소 구시대적으로 보이는 이 공원 앞은 빈말로라도 운치가 있다고는 말 못한다. 인적도 드문데다 건물도 낡았고 깨끗하지 못하다. 요란한 음향은 사라졌지만 이곳도 조용하진 않다. 멀리서 전해지는 시끄러운 철거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래도 괜찮다. 여기엔 적어도 눈을 피로하게 하는 것들은 없으니까. 옆에 우뚝 서있는 건물에 시선이 간다. K 로보틱스 코 Ltd. 정문 앞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을 거다. 전혀 관심이 없는 나도 이름 정도는 들은 적이 있는 회사. 로봇 산업을 내세워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기업. 품질이 좋다고 평판이 자자하다. 같은 반 애들도 자주 얘기하는 걸 어깨너머로 들었다. 안드로이드가 성능이 좋다나 뭐라나? 자세히는 모른다. 싫어도 전자기기를 마주하고 살 수밖에 없는 지금이다. 내 쪽에서 일부러 관심을 두고 싶진 않다. 자고로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보다는 피아노, 전자기타보다는 어쿠스틱, 그리고 안드로이드보다는 인간이다. 안드로이드보다는 뭔가 많이 이상했다. 시선을 돌려 갈 길을 재촉한다. 공원을 지나 폐기장으로 가는 비밀 길목으로 향한다. 그곳은
원래 출입금지 지역이다. 하지만 나 같은 토박이들에게는 금지 지역을 넘나드는 것쯤은 일도 아니다. 약간 그 뭐지 이거 보니까 그 짱구 아빠 그 극장판 그거 생각이 나는데? 그 로봇 아빠? 폐기장. 회사에서 쓸모가 없어져 버리게 된 물건들을 처분하기 위한 장소라고 한다. 깡통같이 생긴 폐기 로봇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뭔가를 분해하는 모습을 자주 본 적이 있다. 값비싼 부품들만 수거해 다시 재활용하고 쓸모없는 물품은 그대로 버려져 고출이 된다. 말이 끊겨 있어가지고. 그런 식의 공정이 반복되는 장소. 관리하는 사람은 없다. 대신 경비 안드로이드 한 대와 폐기로봇 서너 대가 묵묵히 일을 수행할 뿐이다. 들어온 것이 들키면 간혹 로봇이 경보를 울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껏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기본적으로 로봇은 멍청하니까. 경비 안드로이드만 조금 조심하면 걸리지 않고 도망가는 것쯤 일도 아니다. 대기업의 폐기장이잖아? 거기를 뒤지다 보면 가끔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 사소한 고장으로 버려지게 된 신형기기라든가 말이야. 운이 좋다면 얘기지만. 그러고 보니 친구 녀석이 그런 말을 했었던 것도 같다. 이곳을 이미 수십 번도 넘게 지나다녔다. 여지껏 쓸만한 뭔가를 주워본 기억은 없다. 운이 좋았던 적이 없었던 걸 수도 있다. 아니면 좋은 걸 볼 줄 모르는 거였을 수도 있다. 높은 확률로 후자다. 내게 좋은 기기와 나쁜 기기를 가름짓는 판단력은 없으니까 상관없다. 애초에 뭔가를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이곳은 단지 지름길. 정 가운데를 가로지르면 집에 가는 길을 10분이나 단축시킬 수 있다. 꽤나 수지 맞은 선택이다. 시끄러운 소음과 곳곳에 박혀있는 출입금지 팻말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면 근처에 널브러진 잡동사니들에게 용무는 없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거침없이 걸음을 옮길 뿐이다. 어라? 그런데 오늘은 좀 달랐다. 웬일인지 그 중에 두 눈을 붙잡는 것이 있었다. 백부 앞에 보이는 흐릿한 인형.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 이런 곳에 사람이? 여성. 한 여성이 쓰러져 있는 것 같았다. 멀어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다. 어디 다치기라도 한 걸까? 뒤숭숭한 요즘 세상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 어쩌면 재수없게도 신문 일면을 장식할 만한 사고 현장에 직면해버린 걸지도 모른다. 아무튼 가만히 놔둘 수는 없다. 서둘러 발길을 재촉한다. 거기에는 아까 봤던 대로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다. 아니, 조금 다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여성과 유사한 물체가 쓰러져 있었다. 아, 뭐야. 착각했잖아. 근데 이쁜데? 아, 잠깐만. 부금이 또 커지네. 사람이 아니었다. 지그시 감은 두 눈, 빛바랜 은빛 머리카락, 사람과 똑같은 모습, 똑같은 인체 구조, 안드로이드. 그것이 거기에 쓰러져 있었다. 아, 깜짝 놀랐잖아. 고철덩이 주제에 사람 놀라게 하지 좀 말지. 안드로이드를 사용해 본 경험은 없다. 하지만 주변에서 쓰는 걸 많이 봐왔다. 외형만으로 사람과 안드로이드의 구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만큼 기술이 발전했다. 대신 기계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코드가 부착되어 있다. 로봇에게는 전부 달려있는 코드. 배꼽 근처에 위치한 코드명을 확인한다. 눈앞에 있는 녀석의 코드는 PIM001. 번호는 1번. 거기다 본 적이 없는 디자인. 보아하니 신형 기종인 듯 했다. 최신 기종이 그대로 버려지게 되는 건 그리 흔한 일은 아닐 것이다.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만들어졌지만 결과는 아무래도 엄청난 실패작이었던 건 모양이다. 먼지더미로 목욕을 한 듯이 꾀죄죄한 모습. 꽤나 처량한 광경이다. 로봇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기능이 완전히 정지해 있는 것 같았다. 어이, 움직일 수 있어? 안녕하세요. 시험삼아 말을 건네본다. 음성인식 시스템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기본으로 탑재된 기능이다. 눈앞에 있는 것이 구시대 유물이 아닌 한, 제대로 작동하는 한 알아들 수 있을 것이다. 대답은 없다. 야, 망가진 거야? 빨리 대답 좀 해봐. 여전히 대답은 없다. 일어나 보라고. 이러고 있다가 분해당해도 모른다. 발로 로봇의 다리를 툭툭 건드려 보았다. 뭐야? 뭐지? 눈 떴다. 발이 접촉하자 처음으로 움직임을 보인다. 기계음과 함께 팔이 느릿느릿 수직 이동한다. 복고풍의 아주 구시대적인 동작. 저런 투박한 움직임을 하는 로봇은 고전 영화 안에서만 볼 수 있을 줄 알았다. 예비 전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가? 완전히 죽어있는 건 아닌 모양이네. 뭐야? 애처로워 보일 정도로 불안한 로봇의 움직임. 두 눈동자에는 여전히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손은 꾸준히 수직이동을 반복한다. 마치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는 듯하다. 자신을 봐달라고 필사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듯하다. 느릿느릿 주변을 둘러보았다. 멀찍이서 들려오는 자잘한 기계음과 마찰음, 뭔가를 우그러뜨리는 소리, 폐기 로봇이 뭔가를 분해 및 폐기하고 있다는 소리다. 소리의 위치로 보건대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10여 분 후면 이곳에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눈앞의 안드로이드를 수만 개의 부품으로 분해시켜버리겠지. 앞으로 10여 분 남은 인생이었다. 좀 불쌍한데? 그건 한순간에 떠오른 동정. 로봇의 모습이 너무 처량하게 보였기 때문일까? 모습은 구질구질했지만 디자인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다. 때 빼고 광을 낸다면 분명 봐줄만할 것이다. 버림받지 않았다면 비록 이런 로봇이라도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공개되기도 전에 폐기당하는 건 안타깝다. 여태껏 이 로봇을 향해 쏟아졌을 인력이 아깝다. 만들기 위해 들였을 노력이 아깝다. 그리고 앞으로 활용되어야 할 기능이 아깝다. 잘 고친다면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 로봇의 모습에 안타까운 시선을 건네는 내가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 내 모습을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내가 있다. 가져가자니 딱히 안드로이드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 집에다 안드로이드를 두고 활용한다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런 걸 가져가면 아버지한테 무슨 소리를 들을지 암담하다. 자고로 락보다는 클래식, 추리소설보다는 순문학, 그리고 안드로이드보다는 인간이다. 이내 마음을 다잡는다. 내게 안드로이드는 필요 없다. 녀석은 조금 후 완전히 분해되어 사라지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부품은 남는다. 소식동물이 육식동물한테 먹혀 영양분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결국은 세상이 이바지한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뭐야. 경보! 진입자 발견! 신분을 증명하시오! 엥? 증명하시오. 엥? 말 그거 했다. 이런 가장 까다로운 경비 로봇에게 걸리고 말았다. 더 이상 지체하다간 잡히고 만다. 잘 있어. 나 간다. 그 말만을 남긴 채 매정한 발걸음을 옮긴다. 그렇게 버려졌어. 안 돼. 불쌍해. 하지만 로봇이라는 거 뭐야? 나도 참. 엥? 버린다며? 근데 또 소리. 아이씨. 이거 소리 커지는 거 어떻게 안 돼? 참 불편하네. 결국은 위험을 무릅쓰고 가져오고 말았다.
가끔씩 감성적으로 변하는 게 나의 나쁜 버릇이다. 집에 도착한 지 불과 30분 만에 후회하기 시작한다. 시간을 들여 잘 닦아보니까 외형은 그래도 봐줄만하게 변했다. 후줄근한 티를 벗으니 나름대로 신형티가 난다. 처음에는 표면에 물이 묻으면 위험한 건가 하고 닦는 걸 망설이기도 했다. 그것도 잠깐이다. 고장이 나면 그때는 그냥 내다 버리자는 마음으로 강행했다. 지금 보면 그리 문제는 없어 보인다. 탁월한 선택이었던 모양이다. 하긴 요즘 기계니까 방수가 안 될 리가 없지. 외형 문제를 해결하니 곧바로 다음 문제에 봉착한다. 의사소통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야, 너... 손이 상어로 움직인다. 할 줄 아는 게 뭐야? 윙. 네 기능 말이야. 자기 몸이잖아. 돌을 버려지기 싫으면 뭘 할 수 있는지 나한테 어필해봐. 설마 손을 상어로 움직이는 것밖에 못하는 건 아니겠지? 계속 대답 안 하면 도로 내다 버릴 거다. 에휴. 답답한 한숨. 마치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 이래서 기계는 싫다. 멍청하니까. 특히 눈앞에 있는 녀석은 다른 놈들보다 100만 배는 더 멍청한 것 같다. 조금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 역시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었어. 후회할 짓은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옛말이 있다. 옛 명언 중에는 틀린 게 없다. 가만 생각해보니 전원이 문제일 수도 있었다. 예비 전력으로만 기동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전원을 공급하면 뭔가 달라질지도 모른다. 전원을 넣으려 움직이려다가 멈칫한다. 다시 또 다른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한다. 야, 너 전원은 어떻게 공급해줘야 하냐? 안드로이드를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 알 수 없다. 평소에는 어떤 식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것일까? 콧구멍에다가 콘센트를 꼽으면 되는 건가? 말이 되는 소리를. 절대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네.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움직임이 갑자기 격해진 것처럼 보였다. 이 동작은 느낌상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같았다. 코에 콘센트를 받고 전력을 공급받는 로봇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볼만 하겠는데? 뭘 볼만해? 그러면 한번 꽂아볼까요? 자, 이리 와봐. 220V 콘센트를 들고 로봇을 향해 다가간다. 걔 완전 두려워하는데? 로봇의 팔 동작이 눈에 띄게 거세진다. 불쌍해져서 관두기로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력을 보충해야 하는가? 로봇의 주변을 살펴본다. 어딘가 전원을 공급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로봇이 갑자기 거세게 역동한다. 아무래도 몸을 뒤로 틀고 싶은 것 같았다. 뒤를 봐달라는 얘긴가? 소원대로 뒤통수를 봐주었다. 잠시 살펴본다. 과연... 자세히 보니 목 뒷부분에 작은 홈이 파여져 있었다. 그 부분을 이용해 뚜껑을 열어본다. 안에 여러가지 삽입구멍이 보이기 시작한다. 지연되는 공급 형태가 많은 듯하다. 이 중 하나에다가 연결하면 되는 건가? 방 구석에서 맞는 구멍에 케이블을 끌어온다. 곧바로 뒷목에다가 꽂아 넣는다. 뭐지? 메인 시스템 기동. 오, 작동한다. 성공. 반응이 있었다. 됐다. 어플리케이션 구동. 실패. 전력 부족. 시스템 프로텍션 기동 중. 어플리케이션 구동 불가. 절전 모드로 이행. 뭐야 이거? 경고. 소유주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5초 후 소유주 등록에 들어갑니다. 5, 4, 3, 2, 1.
뭐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성문 확인.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성문 기록 완료. 뭐, 잠깐! 당황스러운 나머지 로봇을 붙잡는다. 지문 확인. 맥박 정상. 지온 정상. 지문 등록 완료. 야, 로봇이 편리하다 근데. 어라? 황급히 손을 떼어낸다. 시각 정보 스캔. 시각 정보 확인. 이미지 등록 완료. 멋대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 멈추지 않는다. 이름을 발음해 주세요. 소유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뭐냐고 대체. 이름을 확인합니다. 소유주의 이름은 뭐냐고 대체가 다시. 맞습니까? 재밌네. 맞을 리가 있냐? 이름 등록 실패. 반복합니다. 이름을 발음해 주세요. 소유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 등록 실패. 스테이터스 등록 보류 완료. 이상으로 소유주 등록을 마칩니다. 뭔가 되게 신기하네. 고요해졌다. 한 차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느낌이다. 머리를 부여잡는다. 또 커졌어. 부금. 제발. 그냥 주워오지 말 걸 그랬어. 오늘만 세 번째 하는 후회다. 후회할 짓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로봇이 내 쪽을 바라보고 있다. 여전히 눈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 맞나? 어쨌든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여러가지 물어봐 보기로 하자. 야,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걸 잘 듣고 질문에 대답해봐. 할 수 있겠지? 로봇의 고개가 살짝 움직인다. 이제는 손 말고도 움직일 수 있나 보다. 여전히 기계적이긴 하지만 지금까지를 생각하면 장족의 발전이다. 대화를 시도해보자. 자, 대화해봅시다. 그래서 넌 뭐야? 말의 의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름이라든가 있을 거 아냐. 모델명 루시 발렌타인 PIM001 루시 발렌타인? PIM? Precision Instrument for Multipurposing PIM001 루시는 기존의 특화 타입에서 벗어나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 소유주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백 가지의 다양한 경우를 상정해 고안된 다목적 안드로이드입니다. 여러 신기술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라. 다양한 용도. 거기다 여러 신기술들의 집약이라니. 손을 위아래로 흔드는 것밖에 못하는 고물의 입에서 저런 말이 튀어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루시 발렌타인. 요컨대 그게 네 이름이라 이거군. 루시라는 로봇은 가만히 내 말을 기다리고 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닦아놓으니 새것처럼 깔끔하다. 이목구비가 조밀조밀하고 몸체는 아담하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을 만한 이쁘장한 디자인이다. 왼쪽 귀에는 뭔가가 장착되어 있다. 수신기인가? 외형만 보면 연령은 대략 1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인다. 그 나이대의 소녀를 모델로 제작된 것이 아닐까 싶다. 여러 군데에서 공을 들인 흔적이 보인다. 분명 판다면 비싸게 팔릴 것이다. 버리기엔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도 아니다. 안드로이드의 눈을 바라본다. 인간과 다름없는 파란색 눈동자. 거기에는 LED 이후의 차세대 광원 기술이 담겨있다. 정말 인간이랑 비슷하네. 순간
그녀의 눈동자 알이 또르르 굴러가더니 날 마주보듯이 위치한다. 자연스럽게 시선이 마주쳤다. 안구 형태의 고성능 카메라가 2개 부착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동일한 감각으로 사물을 감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 근데 난 이런 안드로이드 있으면 되게 뭔가 좋을 것 같은데 뭔가? 그렇군. 그건 둘째치고 방금 눈동자의 움직임은 상당히 무서웠다. 공포 영화에 나올 법한 움직임이다. 다시 쳐다보지 말기로 하자. 눈동자만 굴러가는 공포를 또 느끼고 싶지 않으니까. 또 눌러야 되네. 로봇의 말랑말랑해 보이는 입술을 바라보았다. 기계 내음을 진득하니 묻어나는 보이스를 내고 있다. 듣기만 해도 로봇이라는 느낌이다. 최신형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이 보이스부터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너 목소리가 왜 이래? 왜 이렇게 기계적이야? 현재 음성 관련 모듈을 사용하지 못. 루시 발렌타인은 기본적으로 10가지의 개성 넘치는 음성 프리셋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이퀄라이저 기능을 내장함으로써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음성을 파생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요컨대 목소리가 10개라는 소리지? 대답은 없다. 무언은 곧 긍정이다. 지금은 그걸 왜 못 쓰는데? 대부분의 기능은 정상 모드 및 프로텍션이 해제된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절전 모드에서는 통상의 5% 미만에 해당하는 기능밖에 활용하지 못합니다. 절전 모드에서 벗어나려면? 최소 20% 이상의 동력 여분이 남아있어야 정상 모드로 이행이 가능합니다. 풀로 채우는데 얼마나 걸리는데? 제로를 기준으로 수면 모드 시에 총 8시간, 통상 모드 시에 총 16시간이 소모됩니다. 전기세 괜찮을지 모르겠네. 이런 사소한 궁금증에서부터 생활력이 묻어나오게 된다. 로봇 앞에서 알뜰 주부 같은 추태를 보이다니 원통할 뿐이군. 그럼 절전 모드는 그렇다 치고 프로텍션은 뭐야? 대부분의 기능에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통상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프로텍션 해제가 필수 불가결합니다. 어떻게 푸는데? 알 수 없습니다. 엥? 뭐?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 잠금 기능이 걸려 있다고 판단됩니다.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안 풀면 넌 그냥 골동품이잖아. 당장 내다 버린다? 내일 당장 로봇 수리상에 봐달라고 해야 될 것 같다. 수리점이 몇 시부터 문을 열더라. 뭐야, 또 있네. 무심코 로봇의 귀에 시선이 갔다.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 상대방의 음폭, 음색, 음정 등을 분석해 대상의 기분이나 의도를 대략적으로 알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직 안 물어봤어. 또 눌러야 돼? 로봇의 상체를 바라본다. 배꼽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옷을 입고 있다. 노출이 심한 편이다. 남성 고객을 노린 디자인인가 보다. 그래도 가슴의 굴곡은 특별히 보고 싶다는 뜻은 아니다. 이제 잘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모션을 구현하는 대부분의 모저 근육 파츠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가 안 돌아가고 있는데? 델토이드 안테리엇, 델토이드 미들렛, 델토이드 포스테리엇, 펙토럴리스 메이저 클레비큘러, 펙토럴리스 메이저 레트럴, 바이셉스 미디얼, 바이셉스 레트럴. 몰라. 바이셉스. 알았어. 거기까지. 대체 어느 나라 로봇인지 모르겠다. 앞으로는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쉽게 말해. 다리는 어때? 움직일 수 있겠어? 불가능합니다. 곤란하군. 내일 수리상에 가져가 봐야 될 것 같다. 대강 알겠어. 알게 된 정보들을 종합해보자. 첫째, 눈앞에 있는 로봇의 이름은 루시 발렌타인이다.
둘째, 녀석의 주장에 의하면 녀석은 사실 굉장히 좋은 로봇인 것 같다. 셋째, 그러나 현실은 깡통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요약이 가능하다. 동시에 이어지는 결론은 녀석을 수리점에 데리고 가야 한다는 거다. 수고스럽지만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다. 한 번쯤 데리고 가보고 만약 진짜로 구제할 수 없는 고물이면 즉시 그 자리에서 헐값에 팔아버리면 그만이다. 그대로 놔뒀다면 그대로 폐기 처분이 될 것을 이렇게 구해준 셈이다. 바로 팔아버린다고 해서 죄가 되진 않겠지. 좋아. 일단은 너를 고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는 게 급선무겠군. 가기를 떠올려 보니 짐작 가는 곳이 있기는 하다. 학교 가는 길 근처에 새로 생긴 정체불명의 상점. 골동품을 주로 취급하지만 취미로 로봇에 관련된 일도 자주 봐준다고 들었다. 그리 비싸게 받지 않으면서 실력은 인류라는 소문이 자자하다. 내일은 거기를 한번 들려보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언제가 좋을지를 생각한다. 기왕이면 아침이 좋다. 아침 일찍 녀석을 맡기고 학교에 갔다 와서 찾으러 가면 될 것이다. 이제 질문은 끝이야. 내일 아침까지 전력이나 좀 보충해둬. 5초 후 수면 모드로 전환합니다. 5, 4, 3, 2, 1. 뿅.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공기가 빠지는 소리가 나더니 로봇의 몸이 힘을 잃는다. 힘을 잃고 앞으로 숙여지는 상체를 엄격결에 거둔다. 벽에 세워놓고는 흐트러진 옷 매무새를 가지런히 정돈해준다. 뭔가 중요한 고비를 넘긴 듯한 기분이다. 내일은 아무쪼록 평안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드디어 로봇이 말을 해서 다행이다. 계속 내가 말만 해야 될 것 같아서 순간 살짝 쫄았는데. 이건 아까 봤는데 왜 또 나오지? 5월 3일 박사. 과거네요. 과거로 렛츠고. 소리가 또 크네. 씨. 하나의 목표만 보고 지금까지 계속 달려왔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었다. 야근이 일상처럼 반복되었다.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언제인지 가물가물하다. 돌이켜보면 정말 긴 시간이었다. 15년. 녀석을 만드는데 무려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오늘로 끝이다. 15년에 걸친 노력의 결실. 그것이 지금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있다. 마침내 나는 녀석을 만드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 날이 오기만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몇 번이고 포기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마침내 나는 성공했다. 마침내 너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눈시울이 붉어질 뻔하지만 참았다. 감성에 젖는 건 아직 이르다고 자신을 타일렀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기다릴 체력도 여력도 인력도 자본도 남아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너무 지쳤다. 15년에 걸친 세월이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러니 어서 눈을 떠주기를. 루시 발렌타인. 이거는 계속 나오나 보네요. 스킵합시다. 10월 13일. 바로 그 다음날이네. 뭐야, 뭔 소리야? 알람이구나. 탁! 반사적으로 자명종을 누른다. 잠결에 시계를 확인한다. 6시 30분 AM 오전.
시계에는 그렇게 표시되고 있다. 학교 등교 시간은 8시 정각.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 남은 여유 시간 약 1시간. 충분하다면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다. 아직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 평소처럼 도로 들어눕는다. 두 번째 단잠을 자기 위해서다. 다시 일어나죠. 왜냐면 한 번 더 자면 무조건 지각이야. 이런 건. 몇 초 지나지 않아 다시 깨어난다. 잊어먹고 있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맞아, 로봇. 그러고 보니 어제...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안드로이드를 찾는다. 자고 있네. 아직. 있었다. 노출도가 높아 한눈에 들어오는 옷차림. 은빛 머리에 옥도선 코, 앙담은 입술. 진부한 표현이지만 모습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루시 발렌타인이라는 로봇 형태가 내 시야에 확인된다. 루시. 이름을 부르자 곧바로 반응이 온다. 시동이 걸리고 있는 것 같다. 혼자서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더니 서서히 고개가 들려진다. 외형만 보면 인간과 다를 바 없는 로봇. 나름대로 예쁘장하게 생긴 로봇. 그렇지만 예쁘다고 해서 이성을 볼 때의 설렘이나 감흥은 잃지 않는다. 로봇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다른 나라의 미녀를 감상하는 것과 비슷한 감각이다. 그런 느낌이 10배로 증폭된 것과 비슷하다. 현실감이 없는 대신 거리감이 있다. 실제로는 몇 보 걸음을 옮기면 닿을 만큼 가깝게 붙어있다. 하지만 이 사이는 생각보다 넓다. 로봇과 인간과의 거리. 여기에는 그것이 있다. 루시를 멍하니 쳐다보다가 잠시 고민한다. 로봇에게는 어떤 인사를 건네야 할까? 좋은 아침? 잘 잤어? 어느 곳도 이상하다. 인사를 하는 대신 상태를 묻는다. 에너지 상황은 어때? 100% 충전 완료. 문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 그거 다행이네. 하품을 세면실로 향한다. 아이씨, 더럽게 쓰리. 대강 얼굴을 씻고 생리용성도 해결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온다. 간단하게 씻은 후 거실에 나와본다. 탁자 위에 간단한 샌드위치 2조각이 놓여져 있다. 그중 하나를 집어들고 한입 베어물었다. 무슨 샌드위치, 와우. 먹방 소리 봐라.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 맛이 났다. 오물거리며 거실을 둘러본다. 근데 엄마 아빠가 없어? 얘네? 아버지는 이미 나가고 없다.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돌아온다. 엄마는? 아예 안 들어올 때는 더 많다. 뭐야, 이혼하셨나? 평상시의 패턴 그대로다. 방에 들어온다. 루시는 아까 있던 상태 그대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것 같다. 역시 로봇이구나 하고 실감하게 된다. 내버려둔 채 학교 갈 준비를 시작한다. 채비를 꾸리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해보았다. 지금은 어때? 전력이 충분하니까 이제 걷는 것쯤은 가능하지 않아? 고개가 가로로 돌아간다. 하체 관절부의 상당량의 과부하를 감지. 통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 뭐야, 아직 못 걸어? 이에 걸맞은 적재적소의 수리가 요구됩니다. 말 빙빙 돌려서 하지 말랬잖아. 요점만 간단히 말해. 아직 걸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야? 너 정말 성가신 놈이구나. 아무튼 알았어. 적절한 수리라고 해도 어디가 문제인지조차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다. 딱히 떠오르는 방법이 없다. 무조건 수리점에 맡기고 보는 수밖에. 대강 준비를 끝마친다. 이제 로봇을 가지고 가는 일만 남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데리고 갈까?
책가 야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 로봇을 책가방에 넣어? 넣을 수 못 넣어. 이 방법이 가장 무난하겠지? 그녀를 등지고 무릎을 꿇는다. 자, 엎혀.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 모션에 뒤따라 속으로 작게 불평한다. 대체 뭐가 첨단 로봇이냐 이 말이다. 이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해줘야 하나 보다. 잘 들어. 팔을 내 목에다 감고 등에 올라타는 거야. 핸드폰도 접히는 로봇이라고. 이 땅 큰. 애초에 이런 로봇이 어떻게 접힐 수가 있나? 난 고개를 한번 갸웃하더니 행동에 옮기는 루시. 확인 요망. 이 방법이 맞습니까? 목을 졸라버리는구나. 목을 조르던 양팔의 힘이 풀린다. 기침 뿜어내며 한동안 숨을 고른다. 날 죽일 셈이야? 목을 조르지 말고 그냥 살며시 걸치라고. 진심으로 죽는 줄 알았다. 탭을 절로 유발시키는 환상의 초크. 야, 이거 보니까 레슬링 선수 아니야? 이대로 세계를 노려봐도 될 듯하다. 자, 다시 해봐. 응? 못하는 거 아니야? 이번엔 제대로 손이 목에 걸쳐온다. 한번 크게 심호흡을 한 후에 강하게 발에 힘을 주어 일어났다. 적당한 중량감이 등허리를 짓누른다. 어라? 단단히 가까우고 있었는데 생각만큼 무겁진 않았다. 경량화가 잘 되어있는 듯하다. 제작자의 노고가 드러나는 부분이었다. 좋았어. 그럼 간다. 날씨는 나쁘지 않았다. 피부에 맞닿은 차가운 바람의 감촉이 상쾌함에 돋구는다. 폐에 흡입되는 이른 아침의 청량한 공기가 좋다. 하룻밤 사이 축적된 밀폐감을 말끔히 식혀준다. 거리는 한산했다. 평소보다 사람이 많이 눈에 띄지 않아 다행이었다. 잠깐만, 소리! 좀 멋대로 소리 올라가지 마요. 얻고 있는 건 다 큰 처자나 다름없는 로봇. 볼 사람이 적다는 건 잘된 일이다.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니까. 어디 보자. 기억을 더듬어 수리점의 위치를 가늠한다. 내 기억이 맞다면 여기서부터 약 15분 정도만 걸으면 될 것이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다행이었다. 사실 체력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니까. 아무리 무겁지 않더라도 장시간 업고 다니는 것은 무리다. 다시 걷기 시작한다.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루시의 무게를 지탱한다. 떨어지지 않게 잘 붙잡고 있어. 어린아이를 타이르듯이 그렇게 말했다. 야야, 움직이지마! 뭐야, 눈이 죽어있어. 옷 너머로 전해지는 표면의 촉감. 사람의 피부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질감. 어제 처음 만져봤을 때도 그랬지만 새삼다시 놀라고야 만다. 단순히 표면의 재질뿐만이 아니다. 로봇의 표피를 넘어 적당량의 미열이 전달된다. 인간을 업었을 때와 똑같은 따뜻함이 전해진다. 분명 이 미지근한 발열량이 원인일 것이다. 그녀의 피부가 더욱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유. 진짜 느낌은 사람 피부랑 똑같구나. 나도 모르게 중얼거린다. 냉각기 및 온도계는 정상적으로 작동 중입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인간의 기온을 척도로 세밀한 발열량 조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런 거였군. 컴퓨터 칩으로 이루어진 전자기판과 마이크로 프로세서들. 분명 그네의 몸뚱이 안에는 여러 기기들이 잔뜩 들어가 있을 것이다. 기계들이 뿜어내는 미온의 열기, 사람과 똑같은 체온, 똑같은 느낌. 그렇지만 진짜가 아니다. 놀라우리 많지 비슷한 모조품. 기술의 발전은 때로는 일만의 두려움마저 느끼게 한다. 지금 갈 곳이 어딘지 알아?
기잉하고 그녀의 고개가 살짝 좌우로 흔들린다. 아마도 널 고칠 수 있는 곳이야. 수리하는 사람이 널 봐주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얌전히 있어야 돼. 그래야 제대로 고쳐줄 수 있을 테니까. 알겠어? 야, 알겠냐고 묻고 있잖아. 알겠냐고 묻고 있잖아 지금. 왜 대답이 없어? 여전히 대답이 없다.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다. 잠깐 한숨을 쉬고 마저 걸음을 옮긴다. 이제 좀 있으면 등교 시간이다. 아는 얼굴을 마주칠세라 걸음을 조금 빨리 했다. 머지않아 목적지에 도착한다. 약간 뻐근해진 허리를 펴며 골동품 가게를 떠오르게 하는 외형의 가게 앞에 섰다. 여러 골동품들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각종 전자기기들을 수리하기도 한다고 들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로봇 수리는 주인장의 취미일 뿐 전문이 아니라는 소리다. 하지만 로봇 관련으로도 일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 그쪽 방면으로만 실력이 널리 알려져 있는 모양이다. 실제로 이 근방에서 이 집주인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자는 없다고 들었다. 진위 여부는 모른다.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나도 말로만 들었을 뿐 실제로 와보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이럴 때가 아니라면 이런 곳에 와볼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뭐야? 뭐야, 벌써 손님인가? 잠깐 기다려. 기다려요. 약간은 퉁명스러운 말투가 먼저 들려온다. 그와 함께 안에서 한 남자가 머리를 긁으며 나타난다. 뭐야 이 남자.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모양이다. 소리 또 이게 소리가, 이 게임 단점이 소리가 지멋대로 막 커져요, 줄여도. 아저씨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젊고 형이라고 부르기에는 나이 차이가 있다. 애매한 나이대의 남성은 잠이 덜 깼는지 연신 하품을 해대고 있다. 그래, 이른 아침부터 무슨 용무신가? 뒤로 들은 두 손 대신 턱을 움직여 루시를 가리킨다. 이 안드로이드를 수리하려고 왔는데요. 안드로이드? 졸린 눈을 비비며 뒤쪽의 안드로이드에게 시선을 준다. 어디 보자. 못 보던 계정인데? 반쯤 감긴 그의 눈에 약간 관심의 빛이 여리기 시작한다. 가까이 다가와 루시를 세세하게 살펴본다. 내가 모르는 제품도 있다니 신기하군. 무명회사의 잡동사니가 아니라면 아직 정식 발수가 안 된 제품이겠지. 언제 구매한 거야? 글쎄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난감하다. 폐기장은 엄밀히 말하면 출입 금지 구역이다.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불법이다. 무단으로 집어넣었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 자, 어떻게 대답할까? 자, 선택권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그냥 솔직하게 말합시다. 폐기장에서 가져왔어요. 폐기장이라니, 저 회사의 폐기장 말이야? 그가 손가락으로 한 반명을 가리킨다. 어디를 가리키는 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근처의 폐기장이라면 한 군데밖에 없다.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배짱도 좋은 놈일세. 걸리면 벌금이 얼마인지나 알아? 걸리지 않으면 공짜라는 건 알아요. 거 재밌는 녀석이군. 마음에 들어. 유쾌하게 웃을 줄 아는 수리공이 있었다. 이었다. 내심 신고하진 않을까 조마조마했는데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가만. 그런데 이게 뭐야? 루시를 자세히 살펴보던 그가 눈살을 찌푸린다. 왜 그래요? 이러면 곤란해. 갑자기 막 어린애처럼 투덜대기 시작한다. 어떻게 하면 안드로이드를 이렇게 허름하게 다룰 수가 있나? 안되지, 안돼. 온몸이 엉망진창이구만. 이래서야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겠어. 그 말대로다.
한 번에 파악하는 거 보니 돌팔이는 아닌 모양이다. 고칠 수 있겠어요? 고치는 건 문제가 아니야.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안드로이드를 다루는 마음가짐. 마음가짐이요? 갑자기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다. 잘 들어. 안드로이드라는 건 말이지, 조그만 실수 하나 해도 망가질 수 있는 섬세한 존재야. 민감한 존재야. 델리셔스한 존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함부로 다루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똑같은 뜻의 단어를 3번이나 변화를 주어 발음한다. 그만큼 섬세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게요. 근데 이 게임은 아직까지는 그 루시라는 인형 말고는 더빙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더군다나 델리케이트를 델리셔스라고 잘못 말해서 사람을 벙치게 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아저씨, 아예 뜻이 바뀌었거든요. 그의 푸념은 그대로 이어진다. 안 그래도 요즘 손님들을 보면 안드로이드를 단순히 일자라는 장난감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나야 그런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 입장이지만 평소에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를 들어보면 우라통이 터진다니까. 안드로이드가 얼마나 고귀한 생명체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한 걸음 뒷걸음질 친다. 생명체. 방금 이 사람 생명체라고 말했다. 위험한 사람이다. 간혹 안드로이드에게 애정을 품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다. 단순히 성욕을 해소하는 용도의 섹스로이드 따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안드로이드를 인간과 동일시 취급하고 그에 따라 교감을 나누고 싶어하는 부류다. 요즘 한창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다. 기술의 발전이 낳은 해폐이며 선진 문명이 제조한 사회 악이다. 실제로 사례를 본 적이 없었던 나로서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니. 안드로이드 따위 제대로 된 사고도 하지 못한다. 기능이 좀 붙어있는 고추덩어리일 뿐이다. 차라리 원숭이랑 교감을 나누는 편이 낫다. 적어도 원숭이는 생명체니까. 킹콩이라는 영화도 있잖아? 눈앞에서 직접적인 사례를 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안타까움보다는 놀라움이 돌출된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인데 사람 속은 모를 일이다. 알겠어? 내 말인 즉슨 고쳐주기는 쉽지만 너도 평소에 소중히 다루라는 편이 좋다는 거야. 사실 내가 망가뜨린 것도 아닌데 좀 억울하다. 클레임을 회사 측에 직접 전달하는 게 상식이거늘. 하지만 해명하기 귀찮음으로 그냥 넘긴다. 알겠어요. 이제 좀 조심해서 다루면 되는 거죠? 살살 다루죠 뭐. 그렇지! 너 그래도 말을 하면 알아들 줄 아는 녀석이구나. 그렇지? 이거 참 마음에 드는걸? 마음에 들면 가격이나 좀 깎아줘요. 뭐야, 벌써부터 흥정돌입이냐? 어린 나이에 아주 세상에 푹 찌들었구나. 거 더럽게 마음에 안 드는 놈이로구만. 불과 5초 만에 변심하는 것도 재주다. 대단하군. 뭐 좋아. 오늘의 첫 손님이기도 하니 특별히 반가격으로 할인해주지.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다. 금전적인 혜택은 언제나 반가운 법. 땡큐요. 오늘 학교 갔다 올 때까지 끝낼 수 있겠어요? 문제없지. 오늘은 달리 맡은 일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계산기를 두들긴다. 출력된 결과를 내게 보여준다. 한 이 정도 받을 생각인데 어떤가? 3초간 정신이 멍해진다. 사고 싶은 책이 많이 있었는데 참고서도 사야 하고, 이 원한은 나중에 저 건물을 달달 들볶는 걸로 왜 로봇한테 화풀이래. 해결해야 될 것 같다. 알았어요. 회수할 때 줄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회중시계를 꺼낸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출됐다. 지금 시대에 회중시계가 웬 말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그럴 때마다 로망이라는 두 글자로 화답한다. 흔하디 흔한 손목시계들보다는 100배 낫다. 희소 가치라는 것이 무시할 수 없는 법이기도 하고, 시대의 흐름을 향해 내던지는 나 나름대로의 반항이기도 한다. 야, 고물! 야, 내 말 안 들려? 대답은 물론이고 반응조차 없다.
그제서야 나는 제대로 그것의 이름을 불렀다. 루시. 이번에는 바로 반응이 왔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 로봇이다. 나 학교 갔다가 바로 올 거니까 그때까지 이 아저씨 말 잘 듣고 있어. 알겠어? 고개가 살짝 흔들리긴 했지만 예스인지 노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움직임이었다. 그래서 그냥 알아들었다고 판단하기로 했다. 수리공 아저씨에게 간단히 인사하고 학교로 향한다. 또 부금 커지겠지? 또 커지겠지? 또 커지겠지? 그치? 이거 또 왜 이렇게 작아 이건 또. 아씨 머리 아프네 이거. 내가 2년째 재학 중인 고등학교를 향해 뛰었다. 거리를 보며 문득 며칠 전에 본 영화를 떠올린다. 2050년의 가상미래를 그린 고전 SF 영화였다. 당시의 SF 영화들을 살펴보면 참 대단하다. 풍부한 상상력을 주체할 수가 없었나 보다. 그런 영화 안에서는 항상 엄청난 규모의 우주전쟁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자동차가 하늘을 슝슝 날아다니거나 한다. 전부 틀린 가정을 기초로 만들어진 영화들이다. 과학 문명은 분명 많이 발달했다. 하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는다. 2050년 현재 여전히 사람들은 걸어서 학교를 다닌다. 여전히 사람들은 지면을 기는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자전거나 인라인을 타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나처럼 만년필이나 회전시계를 고집하고 있는 사람도 찾아보면 꽤 있다. 이전과 다르게 크나큰 발전을 한 부분이라면 단 하나. 안드로이드의 대중화. 그것만이 눈에 띄게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뭐야. 종소리와 함께 복도로 들어간다. 있는 힘을 다해 교실을 향해 대시한다. 복도에서 뛰면 안됩니다. 복도용으로 배치된 안드로이드 하나가 주의를 주지만 가볍게 무시한다. 규칙을 어긴 사람의 얼굴을 스캔해서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선생에게 꼰지르는 로봇이다. 다시 말하면 얼굴만 보이지 않으면 들키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로봇을 속이는 데 있어서 나는 베테랑이었다. 저런 깡통에게 피해를 입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세이브! 방금 막 베이스를 스틸한 호타준족의 1번 타자처럼 교실 안으로 들어왔다. 교실 안을 두리번거려 보니 아직 선생님은 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제자리에 앉는다. 오늘은 아슬아슬하구나. 늦잠이라도 잤어? 익숙한 목소리였다. 앉자마자 옆에 있는 녀석이 앉아있는 녀석이 말을 건넨다. 똘똘하게 생긴 사내. 부금 또 줄여야 되네. 이거 머리 아프네요 진짜. 이름보다는 주로 기계박사, 줄여서 기박사라고 불리는 녀석이다. 나도 이름 대신 기박이나 기박사라고 부른다. 기계류를 싫어하는 나, 기계류를 사랑하는 이 녀석, 항상 냉소적인 나,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인 이 녀석. 그 밖에 취미도 취향도 전부 다 다르다. 그런데도 반에서 가장 친한 사이가 됐다. 어떻게 이런 기묘한 인연이 맺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도 항상 신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아니, 용무가 있어서 어디 좀 들렸다 왔어. 용무라니? 이 아침에? 말하기 난감한 부분인데. 얘기를 하려는 도중에 문이 열린다. 중년의 남자 선생님이 들어온다. 담임이었다. 교육용 여성 안드로이드도 대동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나중으로 미루자. 그런 식의 신호를 녀석에게 보낸다. 곧바로 오케이라는 신호가 돌아온다. 이경태 성우님이야? 시간은 제발 소리 좀 그만 커져라. 제발 부탁할게. 제발. 시간은 눈 깜짝할 새에 흘러 지금은 점심시간. 매점에서 막 사들고 온 빵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는다. 기박사와 함께 점심을 먹을 준비를 한다. 2개의 책상에 붙어져 있다. 내 책상에는 잘 튀긴 고로케 2개와 초코우유가 하나, 녀석의 앞에는 맛있어 보이는 도시락이 놓여져 있다.
기박사 녀석이 맛있게 도시락을 먹고 있다. 가정용 안드로이드가 매일 도시락을 싸준다고 들었다.